피닉스나 라이브 머신이나 둘 다 온라인 매치가 가능하죠. 한국인 또 승부의 민족. 아, 이겨야죠. 그럼 항상 일본 선수랑 붙을 때는 한일전 하는 기분으로. 광복절에 하면은 기가 막혀요. 지면 안 광복절 3일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재밌는데 이제 이 온라인도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라이브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701 아니면 크리켓이야. 하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핸디캡을 내가 받을 거냐 말 거냐. 그쵸. 요거까지는 선택이 가능해요. 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국내 머신을 들여놓은 업장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게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팅이 좀 세분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네. 온라인 매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피닉스 같은 경우는 업장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친구들이든 지인분이든 하실 수 있는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처음 했을 때 봤던 게 뭐냐면 좀 오프라인 매치 문화가 좀 강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온라인 신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온라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저 하면은 일본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중국, 대만, 프랑스, 네, 프랑스 가끔 보이고 태국도 봤고요, 말레이시아도 봤고요, 미국도 간혹 보입니다. 진짜 미국이 좀 귀해요. 잘 안 보여. 피닉스 같은 경우는 남유럽, 스페인, 네. 포르투갈 이런 애들 많아요. 전 세계로 뻗쳐 있구만. 잠깐만. 피닉스 같은 경우는 종목이 701 크리켓 말고도 501, 네, 501 프로 모드. 501도 있고 프로 모드까지도 설정이 가능한. 아니요, 501 채널이 따로 있고요. 네네. 501 채널을 해서 오른쪽 갈수록 501 프로, 701, 701 마스터아웃, 크리켓 5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해외 유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일본 분들. 일본 분들이 진짜 잘 보세요. 라이브든 피닉스든 상대적으로 다스 선진국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 감정을 떠나서 스포츠만큼은 잘하는 거는 또 인정하는 문화가 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무조건 막 저놈들 어쩌고 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럼요. 뭐가 좋아? 잠깐만. 그리고 온라인 매치 하다 보면은 가끔씩 프로분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라이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 프로라고 재팬 프로라고 금색 배경이 딱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라이브는 프로 선수가 들어오면은 네. 금딱지가 이렇게 막 네. 통째로 있어요. 합격. 네. 그리고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일본 피닉스 카드 안에서 피닉스 로고 이렇게 다트 이제 손가락 모양 있거든요. 네. 그 로고가 박혀 있어요. 일반 유저한테 없는 뭔가가 있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피닉스 카드 이제 프로 카드에는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어갖고 단기적으로 뭐 피닉스 프로 분들도 좀 자부심 가질 수 있게 하면은 피닉스 전용 프로 로고를 해놓으면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명예잖아요, 명예. 그럼요.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뭔가가 더 주어진다라면은 더 열심히 하겠죠? 잠깐만. 라이브 온라인은 701 크리켓밖에 없는데 마스터아웃 설정이 안 돼요. 핸디캡 받고 말고만 있고 가끔 보면은 암묵적으로 마스터아웃을 한다라는 게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네. 몰라 이기고 봐 이러면 바로 싱글아웃이고 17 남았는데 굳이 1을 쏘고 마스터아웃을 노리는 분들 만나면 이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죠. 그쪽은 막 계속 1 깎아가면서 막 마스터아웃 쏘려고 하는데 나 혼자 싱글아웃 딱 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스포츠맨십. 그렇죠. 반대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마스터아웃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뿅 끝 하면은 좀 약간 약 올라. 물론 이제 그러라고 만든 거라서 반칙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다는 의도를 보여줬는데 왜 모르는 척해? 그러면은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 이해해줘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게 8W가 16 싱글. 그렇죠. 걔 붙어 있으니까 8답을 맞추려고 했는데 16 맞아서 끝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완전 아닌 거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약간 좀 그랬어요.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피닉스 같은 경우는 한 발 한 발이 레이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쪼개서 내 레이팅이 변동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레이팅은 올라가는 한순간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럼요. 제 경험이고요. 그걸 얘기 안 했네요. 라이브에 있는 모든 온라인 게임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701이나 701 마스터아웃 크리켓에서 1,500원입니다. 그 대신 해피아워라고 있지 않나요? 네, 해피아워 같은 경우는 평일 2시부터 6시 4시간 동안은 1시간 동안. 전 게임이 500원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대 좀 즐기기 편하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치에서 부담이 좀 없다. 그런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돈 더 내더라도 온라인 매치 하던가 아니면 그 홈샵에 좀 그날 던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해피아워를 노려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밤샘, 야정 뭐 이런 거. 그렇죠. 열정이 엄청나. 밤새는데 막 몇십 명 모여가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 해를 뜬 거 보면은
차가 오는구나. 열심히 또 게임하면서도 술도 마시니까 아 그쵸. 해장 뭐하지? 네. 순대국밥? 밤새고 먹는 국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꿀맛이야. 진짜 맛있어. 잠깐만. 또 이제 오프에서 매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냥 3레그나 5레그 뭐 이런 것도 매치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비슷하죠 둘이? 네,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제 라이브 2 같은 경우는 7레그에서 저는 좀 신기함을 느꼈어요. 아 피닉스 7레그가 없나요? 피닉스는 7레그가 있는데요. 네. 피닉스에서 이제 흔히 하는 이제 7레그 개념은 A, B, B, A, A, B, C. C는 이제 초이스죠. 아 네. 네, 그런 개념인데 이제 라이브 매치 같은 경우는 A, A, B, B, A, B, C.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순서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효과음이 다르잖아요. 01 게임 할 때는 뿅 소리가 나는데 그 크리켓 할 때는 호루라기 소리가 나거든요. 삑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피닉스 많이 하던 분이 와가지고 7레그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2레그 넘어갔는데 갑자기 20을 쏘는 거야. 지도 놀래. 뭐야? 왜 크리켓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저. 네, 아 시작할 때 뜨잖아. 뭐해? 빰빰빠밤빠밤. 아, 똑같았어. 맨날. 화면도 다르잖아. 그쵸. 불이 다 들어오느냐, 크리켓 라인만 들어오느냐, 요것도 네. 다른데. 네, 그래서 오히려 보기 편한 것이죠. 네, 당연히 그냥 크리켓이겠거니 이러고 이제 쏜 거죠.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트에. 모르면 맞아야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는 3레그, 5레그, 7레그를 원하는 레그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7레그 뭐 첫 번째 50이라고 2레그부터 6레그까지는 다 크리켓만 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도 돼요? 네, 대화하게 하면요. 01, 크리켓 카운터, 복서, 카니발, 다시 카운터, 마지막 초이스 뭐 할래? 마지막 초이스 아처리. 변태 같은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흐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하나로만 통일하거나 그쵸. 커스텀은 안 됐었죠? 네, 커스텀은 안 됩니다. 잠깐만. 라이브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은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뭐냐면은 원래 3레그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2번 연속으로 다 이겼을 때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네. 근데 플래그를 설정하면 2대 0으로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났어도 마지막 레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7레그도 가능하다는 거. 그냥 뭐 중간에 4대 0으로 게임이 결정 났어도 끝까지 다 해야 돼. 잔인하죠. 아, 그럼 7대 0으로 지면은 아, 되게 좀 슬퍼요. 한 번은 이기자. 그러니까 뭔가 피닉스와 라이브 머신 얘기는 아닌데 둘 다 공통적으로 프로 라이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피닉스랑 라이브랑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라이브 같은 경우는 등록비 6만원, 갱신비 4만원, 테스트비 만원 이렇게 하는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슛아웃 같은 경우는 3,500.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4,500이었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3,500점입니다. 조금 약간 유하게 바꿔줬네요. 네, 그쵸. 그리고 701 마스터 기준으로 7라운드 이내에 클리어. 7라운드 마지막 발까지 허용이 되고요. 크리켓 카운트업은 3.5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고요. 아, 그러면은 그 게임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701이랑 크리켓 카운터? 그리고 슛아웃. 슛아웃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 그래서 이제 프로 라이센스를 따면은 이제 프로 경기에 붙을 수 있는 패치 2종 그리고 프로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 등록비가 20만원입니다. 사실 좀 가격 부담이 있죠. 그 대신 프로 카드가 2장이 주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은 코인 카드가 지급이 됩니다. 오, 코인 카드요. 네, 코인 카드가 뭐냐면은 선불제 카드예요. 이미 충전된 금액이 있고요. 선불제 카드를 찍었을 때 코인은 얼마 쓸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카운터업을 쓴다 그러면 이 코인이 카드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 카드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10만원 들어있어요. 10만원이요? 네, 그러니까 20만원인데 페이백이 되니까 그럼요. 사실상 등록비는 10만원 정도. 테스트비는 4만원. 필기시험 70점 이상 통과, 그리고 501 프롬보드, 세퍼레이트블 25, 50에 마무리는 더블아웃. 그래서 5레그 중 8레그만 8라운드 안으로 끝내면은 통과입니다. 퍼펙트를 통과한 경우는 프로 인증서와 패치 2종, 카드 2장, 그리고 텀블러. 피니시 카드에는 퍼펙트 로고 스타일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라이브 같은 경우는 1일 10번 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10번까지. 10번에서 필기, 슛아웃, 크리켓 카운터 701 했는데 안 돼요. 10번 했는데 못 통과했다. 그럼 다음날 도전해야죠. 내일 다시 와. 잠깐만. 레이팅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네. 처음에 엄청 많이 걸렸어요. 일단 피닉스 같은 경우는 모든 말을 다 보잖아요. 마지막 네. 한 발까지 다 계산하잖아요. 네, 100%. 네, 100%. 그래서 PPD라고 하죠. 네. 한 발당 평균이 몇 정도 나온다. 포인트 받아. 그렇게 하는데 라이브 같은 경우는 PPR
네, 포인트 퍼 라운드. 라운드로 보고 거기다 심지어 01 같은 경우 80%까지 점수가 둘 중에 누구라도 네. 80% 이상 점수를 깎아내리면 거기서 둘 다 고정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501 같은 경우는 100점 밑으로 누가 떨구면 고정. 네, 상대방도 그동안 지금까지 던졌던 그 라운드만 딱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이팅이 반영이 돼버리고 네. 물론 그 마지막 한 발까지도 따로 뜨기는 떠요. 가로 안에 조금.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화면을 보면은 큰 숫자로 되어 있는 게 80%에서 멈춘 거고 괄호가 옆에 조그맣게 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피닉스의 PPD라고 보시면 네, 편하죠. 되겠죠? 네. 크리켓 같은 경우는 피닉스에서는 마지막 한 발까지를 다 보는데 라이브 같은 경우는 20으로 시작해서 15까지를 다 열면은 거기서 고정이 돼버려요. 만약에 나도 잘 따라가면은 15가 열린 시점에서 나도 평균이 잘 나오지만 원마크, 노마크 이렇게 막 절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 열었다? 그러면은 돌리고 돌린다. 그럼 그 뒤에는 톰 80을 쏘든 말을 돌리든 난 망한 거야. 1점 몇 나오고 막 되게 슬퍼. 그래서 저도 처음에 라이브 할 때 레이팅이 좀 약간 상향 평준화된 게 뭐냐면 피닉스 같은 경우는 01 게임의 마지막 발 보니까 계속 버스트를 하면은 별별 레이팅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버스트를 놔도 레이팅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좋아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마무리를 못하니까 네. 그래갖고 처음엔 잘 올라가다가 나중에 좀 단기적으로 다 던지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 그쵸. 어쨌든 길게 보는 게임이니까. 그쵸. 네, 전체적인 그 평균을 보는 거라 한 게임 잘했다고 해서 뭐 바로 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다트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부정 레이팅, 사기 레이팅 뭐 이런 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욕은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피해자였다가 그렇게 변한 걸 수도 있고 물론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인데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작정하고 그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어떻게 잡아?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생긴 게 샌드백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네. 라이브 쪽은 예선에서부터 얘가 분명히 C 클래스로 들어온 애가 막 헤트 계속 쏘고 말 돌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그쵸. 물론 한 게임만 보고 한 게임에서 터질 수도 있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선 내내 게임의 평균을 내서 아 이거 평균 보니까 C 아니네. 대회 규정이 좀 네. 어긋나는 경우. 네, 그 대회마다 기준이 이제 비공개지만 몇 점 이상 나면은 얘는 샌드백 요렇게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실격 처리. 본선 올라가는 게 결정됐어도 그 사람 잘리고 2, 3위가 올라가는 뭐 그런 식으로. 피닉스도 뭐 샌드백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고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참가자 수도 많은데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걔를 참가할 때마다 모든 카드의 레이팅을 검수하는 거는 좀 제한이 있다고 봐요. 네. 뭐 마음은 이해는 돼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제한적으로나마 선수 조작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좀 걸러내지 않나. 실제로 걸러진 사례도 몇 번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숙제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대회 문화, 그렇죠. 공정한 대회 문화를 위해서면은 네.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놈들이 없어지는 거고 깔끔한 문화. 네. 그게 안 된다면 잘 잡아내는 게 피닉스를 욕하고 싶진 않아요. 피닉스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회 주최하는 사람이 무슨 죄예요? 모두가 다 놀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준 건데 거기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놈들이 문제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피닉스 욕하잖아.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사기꾼 왜 못 잡아주냐, 샌드백 왜 못하냐, 뭐 이렇게 피닉스를 욕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잘못한 새끼들이 문제인 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특정 동호회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 많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 동호회에서 당당하게 진짜 잘 던지고 깔끔하게 나가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같은 놈들일 거다. 많은 인식 개선과 네.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잘 되겠죠. 네. 사람이라면. 잠깐만. 뭐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예, 라이브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다트를 좋아해서 하는 분들이고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피닉스 유저, 라이브 유저 이런 식으로 약간 편가르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속이 터지죠, 보고 있으면. 다 같이 다트를 즐기는 유저들이니까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저것 다 즐겨보시면 좋죠. 라이브 머신이랑 피닉스 머신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차이점이나 대회의 규정 같은 거 한 번씩 훑어봤고요. 레이팅 좀 속이지 말고 징글징글하게 내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잘할 필요 없어.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적폐 세력이야. 이 새끼들은. 네, 자 지금까지 피닉스와 다트라이브 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